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3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변호하거나 높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좀 예외적일 겁니다. 7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자리에 가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변호하면은 이 시비가 붙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욕을 할 때는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문매를 때리는데 그 사람을 변호하는 거는 좀 눈치가 보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비판에 아주 능한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경중을 가려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인격적으로 한꺼번에 아주 일도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이라든지 균형점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제3자가 보면은 좀 추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를 비판하는 이른바 보수 성향의 노년층 사람들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일 많은 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왜 항명했느냐, 왜 무단가출했느냐, 성상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이준석 당대표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선거 전략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정책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여가부 폐지가 그 잘못된 거냐, 그리고 20대 30대의 남성을 변호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는 게 잘못된 거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게 그게 잘못된 거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두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준석의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세대 포위론,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이 손잡고 이재명을 포위를 해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키자, 그 전략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면은 그게 틀리든 맞든 이야기가 되는데, 사가지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면은 그 뒤부터는 이게 토론 대상이 안 됩니다. 더구나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게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게 되니까 제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준석 당대표의 그 한 20분 지나가는 연설을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인의 연설보다 오늘 이준석 씨의 연설에는 내용도 있었고 유머도 있었고 그게 흥미를 돋우는 감정적 표현도 있었는데, 이 보수에 대한 비판, 보수에 대한 자성 요구, 보수가 이런 식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눕니다. 태극기를 보면 자동으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 중심의 고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과 지지자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지지자도 변하고 당원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이게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 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 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계획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대목은 상당한 토론을 필요로 하는 논쟁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차원보다는 한번 토론 대상으로 삼을 만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보수가 이런 관점에서 세게 한번 붙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 힘은 불태워버려야 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 힘. 조직이 과연 충성의 대상이냐? 여기서는 당을 말하는 거겠죠. 당이란 조직에 충성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가치가 있느냐? 그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헌법 정신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이 동급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기본권이 오히려 국가 권력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10조를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나오는 대목,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계획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민족주의라는 게 과연 나쁜 거냐? 민족주의가 전체주의로 가느냐? 북한식 가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가짜 민족주의, 이건 나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족 통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 공동체를 다시 복원시켜야 하는 이런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는 민족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틀렸습니다. 다만 민족주의적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무조건적 반일로 가는 그건 종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종족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앞세우면서 국가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민족주의냐, 열린 민족주의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족주의 이퀄 전체주의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중흥의 기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란 말은 잘 가려서 써야 된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말을 흉기로 삼아 가지고 통일전선 전략을 추구하는 북한의 그 민족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 통일하자고 하는 그 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합니다. 그것은 폐쇄적인 민족주의고, 북한은 더구나 민족 반역 집단이므로 민족주의를 자체할 자격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준석식으로 너무나 단순 논리로서 민족주의 이꼴 전체주의 이꼴 파시스트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경직된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힘이라는 이 대안은 저는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죠. 태극기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사람도 소중하고 민족과 국가를 중시 여기고, 반면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민족과 국가도 소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소중하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 민족주의, 이런 말을 상당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작 100여 년 전쯤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 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입니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뒤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결국 다원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은 국기에 대한 명세문을 바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얽게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 관계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에서 국가와 개인을 동등한 관계로 놓고 서로 계약 관계로 본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헌법 10조 정신과 저는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선당 정치와 다르다면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쟁점입니다. 선당 후사라는 말을 이준석 당대표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당 후사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다. 어떻게 당이란 조직이 개인보다 앞설 수가 있느냐. 헌법 정신에 보면 오히려 개인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앞서는데, 당은 국가보다 아래에 있는 개념인데, 더구나 이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듯이 공당이 아니라 사당, 붕당, 작당 수준이라면 그런 당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마피아 논리이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하는 이런 관점을 여기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은 지금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다시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 다양성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다,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당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화두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안으로 민주화가 되지 않았는데 밖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을 상대로 계속 교육하고 선전하고 조직하고 해서 당을 민주화시키겠다 하는 전략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지금 국민의힘의 좋은 징조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경직된 정당이 아니라 이준석과 같은 젊은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면서 당을 깨지 않고 정당 안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당권을 차지하면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란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이지만은 좋은 정당은 몇백 년을 갑니다. 그런 정당을 만들려면은 당 내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겁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죠. 그 당원 민주주의와 요사이는 결합된 것이 일반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지지와 당원 민주주의를 통한 당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윤핵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결국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권을 차지한다 하는 그런 새로운 공식을 만들겠다. 앞으로 당에 남아서 개혁 투쟁을 당 민주화 개혁 투쟁을 계속하겠다 하는 이 이준석 전 대표의 포부가 국민의힘을 살리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드는데 기수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가처분 신청의 승패에 관계없이 요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깨지 말고 국민의힘을 나가지 말고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을 민주적 정당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 해달라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